두 분 초대했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이종훈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오늘 옷 맞춰 입고 오셨습니까? 아, 보니까 그렇네요. 예, 야권 통합을 위해서 네. 맞춰 입고. 저희들은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호흡이 잘 맞습니다. 아, 예. 그렇네요. 네. 오늘 아마 당무복귀 탈당 결심은 철회하겠다라는 말을 아마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합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입니까, 박사님?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사실은 탈당하겠다 얘기했지만 진심이 탈당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 뭔가 좀 해결이 되면 문제들이 언제든지 당무에 복귀할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던진 카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만약에 실제로 탈당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정말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그런 사건이었겠죠.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요. 기자회견이 열릴 국회 기자회견장입니다. 원내대표실에서 나와서 저기까지 들어오는 이동 과정도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아주 바로 옆이라고 합니다. 나오면 원내대표실 나오면 이쪽 기자회견장으로 와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새정치민주연합 저기 써 있네요. 글쎄요, 저기가. 당대표실? 당대표실? 당 원내대표실 바로 옆에. 네. 그래서 대표실이군요. 당 마크가 이렇게 써 있군요. 국회지만 야당 원내대표한테 배정되어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 옆에 회의실이고 그래서 야당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1시간 전쯤에 국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저희 YTN이 단독으로 촬영했거든요. 자,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어떤 표정으로 저는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자, 박영선 대표 어떤 표정으로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무슨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표정이 상당히 밝네요. 밝습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탈당으로 굳어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탈당을 할 거다 그런 쪽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급 반전이 된 거죠. 그런데 표정으로 봐서는 탈당 안 하는 쪽인 것 같네요. 홀가분해 보입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도 어제 한 오후 한 2시, 3시까지만 하더라도 탈당으로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렇게 가겠구나. 본인이 하는 발언이라든지 당내 상황에 보면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다 봤는데 오후 좀 늦게 보니까 당의 원로들하고 또 원내 대표실에서도 보니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이거 박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을 제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예롭게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그러면은 굳이 탈당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탈당하지 않고 원내대표로서 세월호 특별법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명예롭게 둘 다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발로 하면서 아마 백의종군을 밝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탈당 결심 철회한 게 사실은 당내에서 이제 분위기, 특히 이제 범친노계의 분위기 전환, 분위기 반전,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 발언을 좀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상당히 자극하는 그런 내용도 좀 많았고 그거 역시 그 중요한 그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야권 내에 어떻게 보면 단결해서 좀 대처해야 되는 그런 국면 아니냐 이런 위기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야기했고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작용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선 원내대표 좀 도와줬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사퇴 또는 탈당을 할 경우에 만약 탈당을 하면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렇죠. 당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가지고 사실상 대표 아닙니까? 그럼요. 이 탈당하는 경우는 이거는 연골볼 만한 엄청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내부적으로 어떤 법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당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리고 이 후폭풍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누가 박영선을 몰아냈느냐. 후폭풍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의 굳어졌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명수도 또 깔아주고 또 방금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이 또 강하게 공식을 펼치니까 그래? 한번 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중요한데 똑같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에 결과지를 얻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박영선 위원장은 오히려 지금 사퇴는 증명하되 탈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한 일이다. 박영선 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번 일로 해서 얻는 거하고 잃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그 양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을 이제 임명하려다가 무산되고 난 직후에 저는 사실은 자진 사퇴 카드를 던지지 않을까. 그 이후에 범친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는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의외로 탈당 카드를 이제 던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은 범친노계로서는 상당히 거북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했죠. 뒤에서 사실은 이제 범친노계들이 하는 얘기와 겉에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걸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하면 사실은 박영선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을 일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당 대표 격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뭐 일개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너무 좀 당내 사정을 까발린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합리적인 결정을 좀 내린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네. 그리고 어찌됐건 그 정치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그 당내외 판단이 계속 있었거든요. 최근에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서. 예. 근데 이번에 그 탈당 카드가 의외의 이제 승부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좀 먹혀든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정치력을 조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마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본인으로서도 뭐 명예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네. 정치인은 결국은 정치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그 긍정적인 사인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아닌가 돌아오긴 했지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사님은 정치력이 좀 인정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하셨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친노 강경파와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은 만약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면 만약에 어떻게 상황이 됐을까? 탈당하죠. 당이 깨지는 겁니다. 예. 내년 4월이라면. 그러나 시간이 또 앞으로 1년 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결행을 하면은 오히려 혼자만 황야로 나가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거는 명분이나 실리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또 지금 친노하고 싸워가지고 오히려 자리만 다 줘버리면은 예. 나머지 싸울 여력도 동료가 또 상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박영선 위원장이 다시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하고 백의종을 하겠다. 그러는데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 지금 나오네요. 네, 내년 정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원내대표실에서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표정을 참 읽을 수가 없는데요. 조금 평소에 보던 그 자신감이 당당해 보이던 표정과는 좀 다른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당대표 회의실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비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수습이라는 뚫고 나가기 어려운 벽 앞에서 싸우면서 또 그 벽 뒤에서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풀어낼 방도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된 현실에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보고자 호소도 해봤지만 그 시도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 자신도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60년 전통, 이 정당의 산 역사나 다름이 없으신 원로 고모님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당원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은 삼권 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 통첩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국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는 전 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골탈태, 그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60년 전통의 뿌리만 빼고 끊임없이 혁신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더 엄중한 관심이 절박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드리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 돌을 제가 맞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당이 총의를 모은 대로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의 방으로 가는 것인지 원내대표직 사퇴는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겠다라고 어제 당에서 모은 총의는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협상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뒤에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었으니까요. 아마 그 뜻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직은 내려놓겠다. 그리고 당의 총의를 모아서 새로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를 구성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원내대표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내대표직을 네. 이제 다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 심정 토로도 있었고요. 네. 또 좀 하고 싶었던 말도 중간중간 끼워서 넣은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그 뒤에 보니까 공감,
공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하고 공감하겠다 예. 이런 표현인데 그 공감 앞에서 오늘 비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상당히 좀 대조적이다. 예. 대비가 확 된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요. 본인의 심경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 양방향으로 지금 그 전면전을 선언한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전면전을. 우선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전을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혁신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범친노계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그 탈당 관련한 그 일련의 그 행보를 통해서 나도 꽤 많은 지지 세력이 좀 생겼다. 알고 보니 의외로 후원군들이 좀 있더라.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예. 수술을 하겠다. 네. 그런 의지로 좀 읽힙니다. 예. 네. 몰랐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박영선 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그런 그 자산이 획득된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아마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바람이 불어봐야 어느 풀이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불어보니까 본인은 알았을 겁니다. 예.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예. 또 누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지, 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목표가 뭔지를 이제 알았던 거거든요. 상당히 비감이라고 말이 정말 비감하게 들립니다. 예. 저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큰 틀에서 보면은 비대위 체제는 당의 총의를 모아서 넘겨주고 자신은 세월호 특별법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말은 상당히 비장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상당히 난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중간에 사퇴를 하던 한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박 대통령도 오늘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한쪽과 한쪽의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대목에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에 나서는 것은 옳지가 않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는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협상안을 짤 것인가 또 고민이 될 것이고 새정치라면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의국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박근혜 상황에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 시간 언급을 한 것은 아까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와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선 대표의 퇴로를 열어줬달까요? 그런 어제 그 언급이 그런 역할,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박 박사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청와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발언 중에는 사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만한 발언들이 의외로 자극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권을 향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여권 지도부를 향한 것도 좀 적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 반박계, 그러니까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반론들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어제 발언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세월호 그 특별법 문제도 이게 협상이 당장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그 여건을 오히려 좀 조장해버린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좀 경색 국면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바람이 불어봐야 풀이 얼마나 깊은지 안다? 네. 그 직접 만드신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상황에 중국에 조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여러 가지 정파가 있다. 그러나 친노 쪽에서는 우리는 친노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특히 내년 초 전당대와 관련해서는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비대위원장은 독배를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독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독배를 든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비대위원장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대위가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절충을 해야 돼요. 혁신을 하자니
반대하는 쪽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하고 물러나라고 그러고 절충을 하자니 혁신이 사라져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임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의를 모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잘못 가닥을 잡으면은 후임 비대위원장도 또 똑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거 정기 국회 내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예. 이런 어떤 내부의 문제를 바깥으로는 대여관계, 대청와대 관계에서 어떻게 놓을 것인가. 네. 초강경 기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여기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쯤에서 물어날까요? 이쯤에서 대통령도 저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통첩을 하셨으니 다 우리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여야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국민 여론은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니 끝났다? 천만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여야가 풀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국회가 할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야가 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는 국무회의에서 심지어 조사권 또는 기소권을 본칙적 헌법의 상권분립에 위배된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예. 기존에 했던 말하고 전혀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도 방금 얘기가 청와대가 사실상 새누리당 뒤에서 주도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더 경직될 것이고 그런 경직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좀 끌어안지 못하고 21일에 출국을 합니다. 예. 함께 어떤 보면은 불을 질러놓고 나가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참 보기가 딱하다. 적어도 대통령의 그것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새정치연합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범친노계도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건 뭐냐 하면 그 범친노계라고 하는 그 계파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 그 집단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예. 아니면 이번 기회에 사실상 완전히 다 해체를 해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점이 좀 온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자기들 스스로는 뭐 친노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분명히 보였던 것이고 또 당내에서도 그 비노계들은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에 이제 그걸 해체함으로 해서 이룰 것이 물론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걸 유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당내에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공천권을 획득하는데 더 유리한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고 또 차기 당권을 만드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의 시선이 지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사실은 그 냉정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범친노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해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해체 국면이 빠르면 빠를수록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전반적인 국민의 여론을 얻는데 좀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노계가 우리는 친노라는 계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선 이해가 되는 것이 거기에 무슨 모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말하자면 이념 공동체 같은 것이. 네, 맞습니다. 서로 생각과 성향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노계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008년, 2012년에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고 이제 묶어서 친노 강경파라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보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 문재인 의원이 서쪽에도 그렇죠. 잘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다른 대안을 또 찾을 것이냐, 문재인 아니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원래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은 계속해서 유지해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지금 이종원 박사님은 범친노가 해체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범친노가 있습니까, 모임이? 모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간판도 없고, 네. 간판도 없고, 예. 또 서로 범친노라 이런 뭉친 것도 없어요. 예. 범친노, 친노라고 얘기하면은 특정한 당권 또는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그때 결집을 합니다. 그때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범친노 강경파라고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전혀 문재인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총선 뽑을 겁니다. 원내대표 뽑을 때, 당대표 뽑을 때, 경선할 때,
총선할 때 이럴 때 당내 선거 때는 똘똘 뭉칩니다. 예. 이 블록을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지난번에 얼마나 많은 대선 주자들이 또는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이것 때문에 다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예. 현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체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공고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예. 이럴 경우에 친노 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친노 의원들이 자신 스스로 친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범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떤 결단을요? 저는 예를 들면은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정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해체하는 끝이 아니라 아무도 안 믿어요. 예. 그동안의 친노도 스스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 30명 정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좀 불출마 선언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해체를 하면은 진정성이 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해체가 좀 죄송하지만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